선생님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원래부터 너무 열심히 하셨고 또 초수인데도 합격하셔갖고 정말 너무 좋고요. 선생님은 사실 꼭 모든 선생님이 다 붙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특별히 선생님 꼭 붙어야 한다고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믿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 주셨고 네. 또 이제 타학원에서 또 저를 믿고 오신 그 모험을 감행하시고 또 나중에 일병행 또 정리도 하시고 이런 게 네. 있으셔서 정말 선생님 합격을 정말 많이 기원했어요. 근데 합격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기쁨도 있고 합격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막 감사한 거 있죠. 예,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현장에 가셔서 꼭 좋은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또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저한테 노량진에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시험의 추세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막 메인스트림 많은 수험생들이 머무는 노량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갈등 그런 걸 하면서 그런데 시험 추세는 바뀌었는데 이지선 강사에게 와야 되나 막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우리는 오직 수험생들만을 위해서 선생님께 진솔하게 여쭤볼게요. 네. 그 원래 들으시던 그런 노량진 메인스트림 노량진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거, 그 신림동 이지선 유아 임용으로 오신 그런 이유와 첫 번째는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만족을 하셔서 끝까지 계셨는데 어떤 점이 선생님의 목마름이나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는지 그렇게 해서 다음 갈등하시는 많은 수험생 선생님들께 네. 도움이 되게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일병행을 하면서 이제 또 육아병행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초수로 전혀 아무런 뭐 현장 경험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이 뭐 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노량진 인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강의를 들을수록 그 모든 이제 강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그런 강의력 같은 것들을 다 떠나서 강의의 내용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기는 하지만 제 일병행 상황에서 와, 이렇게 해서 내가 1년 안에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교수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유아임용 이렇게 핵심은 다 코어는 있다, 정해져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 핵심을 올바로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간다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정말 실전 감각을 키워 나간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병행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커리를 변경하게 되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에 제가 계속 쭉 병행을 하면서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저희 이지선 유아일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5천 문제 이상 푸는 이제 문풀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풀 모으고 뭐 논술도 문제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뭐 상식인데 지금 이제 수험가에서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기본서만 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문제가 많이 희귀해요. 유아일명만.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 합격도 빨리 하신 거고 네. 이제 그런 다른 분들도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으니까 문제의 중요성 그다음에 문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잘 모를 때부터 문제를 풀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땐 또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지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활용한 방법이나 네. 그다음에 문제의 중요성 합격하고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험생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는 물론 개론, 보통 이제 노량진 수험가에서 개론을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또 다른 아쉬움 가운데 하나였었고, 보통 유아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렇게 그런 백지 쓰기를 많이 해요. 뭐 누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수험생들이 다 일반적으로 뭐 유아임용 브이로그를 봐도 뭐 아니면 다른 수험생들을 봐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글씨 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를 계속 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문제풀이가 많다는 이제 교수님의 그 영상을 보고 또 제가 거기에 이렇게 눈이 번쩍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한 번 듣고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에 강의만 한 번 듣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었어요. 다 틀리고 이게 문제에서 뭐를 묻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교수님 그 강의 자료의 특징이 해설이 정말 다 자세하거든요. 답을 그 서답식 문제도 이제 많이 풀어서 답도 길지만 그 답이 나오게 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주변 개념까지, 베이스가 되는 개념까지 이제 다 강의 자료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여기서 무엇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답식을 서술하셨구나. 그리고 그 문장 자체도 굉장히 잘 다듬어진, 정말 이거를 나중에 외워서 그냥 그 시험장에서 써도 될 정도의 그런 서술형 답안을 주세요.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한 10월 정도? 그때부터는 그 모범 답안만 제가 따로 타이핑을 해서 그것만 계속 회독을 돌리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풀이를 활용을 했고요. 문제를 풀 때 문제 그 강의마다 이제 이 강의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다음 강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해 보니까 알겠는 게, 교수님께서 뭐 문제수를 뻥튀기 하고 뭐 재탕을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넣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저번에는 이렇게 서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는 되게 눈에 익은데 또 답을 쓰려고 하면 또 답은 잘 안 써지는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또 새롭게 답을 또 적어보고, 그게 계속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저절로 그냥 답이 서술형으로 써지는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해서 모범 답안을 좀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쌤께서 또 이제 개인 지도반을 굉장히 많이 네. 활용을 하셨잖아요. 아까 이제 뭐 소감 발표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저랑 굉장히 친근한 래퍼도 형성되고 막 네. 그랬는데요. 선생님께서 또 개인 지도반 1차든 2차든 다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개인 지도반을 어떻게 활용하셨고, 개인 지도반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 지도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스터디를 제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그 개인 지도를 최대한 그 스터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물론 그 스터디의 구성원들은 사실 다 같은 임용수험생 처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지도는 정말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제가 1대1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정말 세세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그 여러 방향을 다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로는 개인 지도 때 주시는 그 문제를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것을 이제 교수님께서 채점을 해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는데, 뭐 논술 같은 경우엔 정말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지에서는 문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짚어주세요. 이거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만을 위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도 다 매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술하시면 요 정도 점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이제 제가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보니까 거의 정말 맞는다. 오히려 이제 교수님은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점수를 주시고 시험대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점수를 매겨주셔서 제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문항마다 이제 서답형을 많이 이제 어려워 하시는데 그 서답형의 서술 방법을 다 짚어주시기 때문에 요런 키워드는 이제 단순히 무슨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완결된 문장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셔서 그게 이제 제가 서술형 답안을 쓸 때 어떠한 저만의 그 형식을 가지고 시간을 잘 안배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쓸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왜 이제 그 여타의 수험서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수험서는 기본서도 얇고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고 네. 이제 뭐 기본서를 보면서 막 다시 보고 싶고 막 그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암기장. 네. 암기장을 선생님이 아까 40회독을 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틀에 1회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문제 정리도 다 하셨지만은 네. 사실 여타의 기본서를 40회독 돌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암기장 아까 정리해 놓은 것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보니까는 암기장 그 자체를 너무 활용을 잘하신 것 같아서 암기장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그리고 암기장 40회독 이틀에 1회독 어떻게 가능하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셨는지 또 암기장 음원 파일도 우리는 있는데 네. 그거는 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를 좀 암기장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암기장은 처음에 이제 커리를 변경하고 4월에 제가 이제 회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일단 4월 한 달 동안 10회독 이상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거를 너무 처음부터 다 한 번에 외워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좀 흐름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독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강의 때 들었던 거를 다시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10회독 정도 하고 나니까 유아임용에서 정말 꼭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요 정도구나.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푸는 것들을 덧붙여 나가다 보면 되는 거구나라고 좀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암기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출 분석이나 아니면 교수님 수업 자료에도 또 이렇게 암기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또 심화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면서 이제 저의 서브노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장이 굉장히 얇지만 핵심 개념들 정말 해마다 빈출되는 그 개념들은 다 들어있고 거기서부터 또 파생되는 것들은 또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문제를 풀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저의 단거나 노트로 활용을 했고요. 암기장을 이제 나중에 2일에 1회독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강의 자료를 백지 쓰기를 PDF로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빨리 써가면서 10월쯤 되면 굉장히 빨리 쓰면서 2일에 1회독 정도를 할 수 있게 돼요. 뭐 정말 그때쯤 되면 완벽한 문장으로 내가 정자로 쓰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만 써도 문장은 머리로는 다 기억이 나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교수님께서 암기장 백지 쓰기를 주실 때도 처음에는 단어만 괄호가 뚫린 백지 쓰기를 주시고 나중에는 거의 괄호가 대부분인 그런 백지를 주세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속도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여러 번 회독을 할 수 있게 난이도를 조정해서 주셔서 그것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렇게 계속
회독을 돌려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1차든 2차든 이제 시험을 보시니까 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감 발표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CT 활용 교육이라든지 뭐 매체 활용 교육 이런 것도 우리 이제 1차부터 많이 다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거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1차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은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오시면서 1차를 통해서 2차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차에 나오는 깊이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문제도 다 정답을 쓰시고, 논술도 교육과정에서도 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많은 선생님들께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심도 있게 다뤄드리긴 하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중요성과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정말 2019 개정 누리과정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사실 근데 저는 초수고 이제 뭐 다른 커리를 그렇게 깊게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교수님의 그 해시리 강의가 3종 세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커리를 변경하면서 그것부터 듣기 시작하면서 그 해시리를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큰 숲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안에 또 계속 놀이 사례도 계속 짚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교육학적인 그 이론의 베이스까지 다루어 주시니까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게 큰 흐름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논술도 이번에 이제 개정누리 과정이 논술로 나왔는데 그 전부터 이제 문제를 풀 때 교수님은 개정누리 과정 논술 문제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면서 이제 다른 것들은 1차 다른 1차 공부 파트에서 나온 것들 말고 제발 개정누리 과정 나와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풀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딱 그게 나와서 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시리 3종 이제 강의와 그 교재 한 권으로 끝내기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1차 때만 이제 1차 때도 물론 잘 활용을 했지만 그거를 또 2차 준비하면서 보면 그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 수업 실현을 하는데 그것이 다 이론적인 바탕이 되고 그게 수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차 준비하는 시기에 교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시리를 강조하셨고 문제마다 꼭 그런 거를 넣어 놓으셨고 논술도 그렇게 많이 주셨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강의를 따로 개설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심화적인 것까지 설명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차로 좀 넘어갈게요. 네.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제 풀 패키지가 크게 나누어서 강의하고 개인 지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셨으며, 2차 강의, 그리고 2차 개인 지도는 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2차 공부 방법을 좀 제 강의 커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선생님이 쭉 잘 성실하게 따라오셨는데, 2차 강의에 대해서, 2차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어떻게 활용을 하셨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차 강의 같은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교수님이 이제 쭉 관련 이론을 쭉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례를 보면서 이제 합격생들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제가 반영해서 연습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무런 감도 없었기 때문에 같이 주시는 그 전사 자료를 그냥 따라 읽어보기도 하고 뭐
그때는 카메라를 보고 내가 그걸 보면서 한다?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못하던 그런 수준에서 계속 그냥 보고 읽으면서 아,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가고 이런 것에,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발문하면 되는구나. 이것들을 좀 계속 따라 읽어가면서 좀 입에 붙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사례 보여주시면서 교수님이 그 사례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이제 듣고 나서는 이제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예, 그리고 이제 좀 하다가 보면 후반쯤 되면 이제 제가 또 슬슬 구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수업을 그럼 나는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해본 다음에 또 스스로 한번 그 교수님께서 수업 때 주신 평가표로 한번 피드백도 해보고 네, 그런 식으로 강의는 활용을 했고요. 개인 지도는 이제 스터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지도도 역시 좀 스터디처럼 활용을 했는데 저는 제가 경험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구성원들한테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고 또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지도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제가 줌으로 또 그리고 현장에 와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건상 거의 줌으로 진행을 했고요. 줌으로 이제 하면 교수님께서 처음에 뭐 인사한 무슨 태도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또 말하는 거 발문 그리고 수업 구성하는 거 이제 구상지도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상지도 보내드리면 뭐 구상지는 어떻게 적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발문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짚어주셔서 네 그것이 정말 스터디에 거의 제가 스터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몇 배 정도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수험생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합격을 기원 마음으로 원하고 있겠어요. 특히 선생님은 초수로 합격하셨고 또 일병행 유감함이셨고 했는데 끝으로 많은 수험생 선생님들께 뭔가 조금 선생님이 이제 합격의 팁, 노하우, 뭐 아무튼 많은 선생님께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공부 방법이나 이제 교수님 커리어의 활용 같은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노량진의 커리와는 약간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선택을 하시고도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향이 노량진과 다를 뿐이지 이게 임용의 방향과 다른 거는 아니고 오히려 그 임용의 흐름에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믿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영상 보시게 되실 이제 수험생 분들도 네,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 믿고 저는 이제 제 자신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교수님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함께 좀 그렇게 꾸준히 제가 하루 공부 시간이 많을 때는 이제 일병행을 하면서 8시간, 틈새까지 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전 점심에도 그냥 김밥 이렇게 한 줄 먹으면서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런 시간까지 다 되면 7, 8시간, 그리고 주말은 12시간, 이 정도 됐지만 정말 힘들어서 공부를 못했던 시간도 하루에 2-3시간 겨우 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하다 보면 그 맞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저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용기와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장시간 너무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 쌤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지선 유아임용의 커리는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AS는. 그래서 또 제가 대학에 있었고 하니까, 네. 선생님이 앞으로 또 현장에 계시면서 어려운 점도 저랑 계속 상의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아이디어 드릴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우리 이 직업은 정말 전문직이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네. 추구해 나갈 수 있잖아요. 뭐 꿈을 계속 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또 제가 가이드가 되어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리고요. 꼭 잘 발전하시고 좋은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